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대표님? 저희 그 디자인 그룹 아침에서 뭐 지금까지 뭐 십수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최근 한 5년 전, 5, 6년 됐죠, 대표님? 5, 6년 전에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스마트 오피스 구축 모델인데요. 이제 이 모델이 SOCI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앞에, 여기 앞에 화면에 모델에 대한 4단계, 4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이 모델, 이게 SOCI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뒤에 컬처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가운데 전치사 4가 들어있어요. 결국 스마트 그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구축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여러 기업들의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기법이나 툴을 입혀서 만든 이 모델입니다. 그럼 이 4단계 모델에 대해서도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SOHI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H라는 글자가 휴먼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휴먼 이노베이션. 이 1단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강연회를 개최했던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올바르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과정들, 네. 그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도 아마 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 강연에 이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델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대한 모델이에요.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4.7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더 많이 모집을 하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국가 간에도 그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법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러면서 전 세계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4차 산업혁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사실 모델에서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4단계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관리 중에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즉 SOHI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쉽게 휴먼 이노베이션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관점, 한마디로 해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스마트 오피스를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면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는 만큼 스마트 오피스는 구축이 될 거고 스마트 오피스를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 즉 4차 산업에 대응하는 하나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거라는 방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향에 맞춰서 더 많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의 노하우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OHI, 휴먼 이노베이션은 그 부분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때 첫 번째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저기 큰 글씨로 나왔던 부분들이 의식의 변화죠. 우리가 시대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도로 조사를 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의 수준을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SOH는 중요한 것은 한 방향 정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 구축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 기업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는 것이 우리 기업에 맞다고 정하는 것을 SOHI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O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2단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즉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따라하기 전에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수직적인 문화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시나 질문을 해보시고 인터뷰를 해보시면 넘어야 될 것과 변화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조직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생각들을 어느 분은 틀렸다, 어느 분은 맞다 하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은 얼마만큼 조직 문화, 수직 문화를 수평 문화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있죠. 만약에 그 OI에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얼마나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우리 자리는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즉 임원실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팀장 자리를 없앨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거점 오피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유 오피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변화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명명한 거죠. 그래서 OI에 대한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을 해서 조직을 얼마만큼 혁신할 것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제 2단계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네. 그 관점에 대한 한방향 정렬, 이런 의식 부분에 대한 한방향 정렬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기업마다 도입하는 초기에 그 버전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달라질 수 그리고 있죠. 이제 OI 단계에서 방금 전에 강조하셨던 내용이 결국 이 조직 문화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의 특성,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면밀하게 좀 측정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로 좀 모아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변화관리 가이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관리 가이드라인이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공간의 힘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의식의 변화는 그전에도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혁신하자는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열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계속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세미나를 통해서 또 슬로건처럼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은 혁신과 조직 문화의 변화야. 네. 우리 함께 협업하자, 콜라보하자, 소통하자,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구호처럼 또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 왔는데 네. 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을 담는 틀을 이제 바꿈으로 해서 훨씬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또 확신을 가진 거죠. 네. 지금 예전에는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임원실은 임원실 영역을 주고 정말 팀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임원하고 팀원하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그 문을 그 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임원실 문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게 드나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도 공간의 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죠. 즉 공간을 사람을 담는 틀을 바꿈으로 해서 스마트 오피스가 추구하는 조직의 변화관리 목표를 더 빨리 이루게 하는 것들이 이제 OI 과정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네. 어쨌든 공간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문화,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한 한 축으로 네. 같이 가져가고 이것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관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SOHI 과정, 첫 번째 과정, 네. 그 다음에 OI 과정을 거쳐서 휴먼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리고 나서 SOY 과정,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을 견학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기에 폰부스가 있다거나 카페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공간들을 보거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나은 기업들은 공유라는 개념으로 즉 공유 오피스를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유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이제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과 그다음에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네.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간이 되고 난 뒤에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하는 방법의 변화, SOWI, 휴먼 워킹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네.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세 번째 단계,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이 공간 혁신 부분까지가 저희의 그 모델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또 가장 중요한 워킹 이노베이션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네.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는 게 이 네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는 목적은 이제 저희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공간 디자인의 힘으로 모든 사람과 조직이 서로 동화되어 소통하고 협업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스마트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목표 지점은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일회성으로 그냥 리모델링으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놓은 과정이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모델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데이터를 네. 모델로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첫 번째 모델로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 모델에서 SOHI, SOY, SOSI, SOWI라는 모델이 기업들은 다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I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OI에 대한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도 데이터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SI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WI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합했을 때 이것이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돕는 말 그대로 이제 SO 스마트 오피스 컬처 이노베이션, 즉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의 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플로우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네. 문화, 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까지 그렇죠. 같이 변화하게 되는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버전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에서 잠깐 카메라 보시면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탕에는 이제 그 네 단계가 나선형 성장 곡선처럼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버전 1.0, 2.0, 3.0, 4.0, 이제 5.0이라고 이제 적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0으로 올라가는 것들, 우리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한 뒤에 4차 산업에 맞는 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측정할 수 있는 그 한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짐작으로 해서 네. 눈으로 보기에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기업 문화가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함으로 해서 네. 우리의 전 조직원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되고 네. 즉 우리 기업의 수직적인 문화가 얼마나 수평 문화로 간 거에 대한 또 의사결정에 대한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보고 그다음에 공간도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 기업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사무실 안에서 자기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훈련이 되어 왔고 스마트 워크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또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내 앞에서 일하지 않는 팀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이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코로나 시대가 와서 갑자기 재택근무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색함이 없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저항력 없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변화의 목표 지점으로 도달한 거죠. 네. 사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아마 위기들이 올 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닥쳐올 텐데 네. 이 스마트 오피스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것이 와도 예. 4차 산업 시대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돼 있죠.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가 이제 확산이 돼 나갈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준비되지 있지 않은 기업들은 거기에 대응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고 네. 또 하나의 이걸 위기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해서 그런 게 훈련이 된 기업들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네. 개인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들, 다른 팀원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옆으로 빠졌지만 스마트 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SOCI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우리 기업에 맞는 만큼 네. 얼마나 측정이 돼 있고 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 기업이 1.0으로 됐을 때 2.0, 3.0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뭐 기업 상담, 초기 상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단순히 아까 그 벤치마킹하고 나서 어떤 거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SOCI 모델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라든가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분석 측정, 공간의 변화, 일하는 방식 변화,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변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한 수단이 되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할 때 보시면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는 따라 하세요.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걸 측정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거를 따라하거나 네. 아니면 공유 오피스를 따라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사례를 거의 십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실리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모 기업이죠. 을지로에 있었던 모 기업이었는데 네. 대략 한 10개층을 사용하는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을 때 네. 10개층을 사용하는 것보다 3개층이 굉장히 그 데드 스페이스로 없어도 되는 공간들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개층에 대한 임대료를 추산했을 때 한 10년 정도에 한 100억 정도의 그 경제적인 이득을 스마트 오피스는 이제 가지고 있죠. 임대료를 월 단위로 해서 10년까지 그렇죠. 물려봤을 때 1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득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네. 겁니다. 보통 보면 기업들이 대기업이었는데 대략 한 30층 정도를 쓰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침 한 10시 정도에 조사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거의 직원들이 대략 한 60, 70%가 차 있었는데 정신대 이후에 쭉 한번 그 공간을 투어를 했을 때는 한 공간에 대략 10명 내외로 앉아 있어요. 보통 한 300명 정도 앉는 공간이었는데 그만큼 공실률이 굉장하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스마트 오피스가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자유롭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간이 좀 만약에 10개층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네. 한 7개층을 사용해도 더 뛰어난, 더 다양한 일하는 어떤 그 환경들을 뛰어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득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10개 층에서 7개 층으로 3개 층이 줄어서 공간 비율이, 점유율이 작아진다고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고 네. 사실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제법 많죠. 그 이유로. 근데 저희가 제시하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패러다임, 네. 새로운 패러다임은 스마트 오피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4차 산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시대에서 경쟁적인 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간이 곧 성장의 동력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강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사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시면 저희가 물론 이제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이라고 그 책을 대략 한 4권, 5권 정도를 아마 출판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작년 7월에 직접 집필하신 부분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SOCI 모델 부분을 적용을 해서 개정판이 나온 거고요.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는 뭐죠, 대표님? 네, 보시면 이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공공부문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의 어떤 그 공간 혁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하느라고 이제 공공부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이라고 해서 이 책이 이제 서점에 출판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기업 부분의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소책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 준비하듯이 저희도 네. 기업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기업 부문 가이드라인을 이 책을 공부하려면 대략 좀 많이 좀 어려워해서 네. 보통 한 700페이지 이상에 대한 얘기를 네. 또 해야 되니까 그거마다 간단하게 모델을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사준 SOCI 모델 있죠. 즉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 한 3, 40페이지로 압축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이 책은 발간이 안 됐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하는 방식 이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또 환경 이런 부분도 내용을 저희가 좀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담아드려서요. 저희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화로 또 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정보, 뭐 연락처라든가 주소, 성명, 회사명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 아니면 저희 아침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한 3, 4주 정도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까지 될 것 같기 때문에 발송을 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짧은 시간 안에 대략 그 모델에 대한 소개가 한 30분 정도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이제 소책자에 대한 준비를 해서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아마 소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